이수연의 F부터 출발합니다. 미국발 나비 효과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가 떨어지는 걸까요? 일단 간밤에 미국 증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너무 과했다라는 그런 인식과 함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전부 다 급락을 했었고 국채금리도 소폭 상승을 하면서 나스닥이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많은 낙폭을 오후장에서 키워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2,495선까지 장 초반에 밀렸었는데 다시 한번 그 근처까지 낙폭이 확대된 구간입니다. 2,500포인트 깨지면서 현재 2,497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조금 더 낙폭이 강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 일정 지수 구간을 유지를 하다가 오후 1시쯤부터 계속 낙폭이 좀 확대가 되면서 현재는 1.8% 급락한 813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보겠습니다. 오히려 코스피는 반도체 투톱이 좀 빠지는 것에 비해서 지수가 그래도 좀 방어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SK 하이닉스가 4% 빠지고 있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쭉 내려보면 가장 상승률을 크게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 SK 바이오팜입니다. 지수가 떨어지는 것에 비해서 지금 코스피 코스닥 불구하고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더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몸소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보시면 어제 핫했던 에코프로비엠이 지수의 상승분을 조금 반납하면서 현재 3%대 하락, 에코프로도 1%대 하락하고 있고 또 6위부터 10위나 그 이후에 랭크된 반도체 종목들 ISC, HPSP, 이오테크닉스 전부 다 급락하는 그런 흐름이 연출되면서 코스닥도 지금 계속 가파른 하락세가 오후장 들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수급을 받아가면서 오후장에 더 날갯짓을 강하게 하는 것이 포착이 됩니다. 기침만 했는데 퍼졌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이야기 애프터에서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그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이슈가 꺼질 듯 꺼지지 않고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일정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중국 폐렴이 시작된 게 9월 정도에 처음 이제 발발이 됐고 그 이후에 미국, 유럽 쪽에서도 소아 폐렴이 번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지난주에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HWO에서 중국에 공식 자료 제출할 것을 요구를 했고요. 식약처가 해열제나 이런 소아용 의약품 사태가 계속 품절 사태에 이르다 보니까 국가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대만 쪽에서는 고령자와 어린이에 한해서 중국 여행을 자제령을 내렸는데 대한아동병원협회에서 그럽니다. 대만도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근접 국가인 우리나라 뭐 하고 있는 거냐? 왜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거냐라고 바로 어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국내에서도 지금 어린이 폐렴이 좀 번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성이 계속 좀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항생제를 처방했더니 이 항생제의 내성이 생긴 바이러스가 또 퍼지면서 새롭게 신종 바이러스가 폐렴 쪽에서 번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성 관련해서 이야기가 서울대 병원 미국 연구에서도 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 계속 이야기로 들려오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새롭게 또 집중받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인트론 바이오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장 후반까지 시세가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앞서서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의 항생제 내성 이야기가 들려온다고 했잖아요. 인트론 바이오가 이런 항생제 내성에 관해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거기다가 바이오 신약인 SAL200이 항생제에 대해서 이제 효과적으로 작용을 한다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인트론 바이오가 최근에 꾸준하게 집중을 받았던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보톡스와 유사한 효능을 내는 신물질을 이제 개발을 했다. 그래서 앞으로 보톡스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장점을 더 부각하는 그런 흐름을 주는 신소재를 발견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한 번 시세에 힘을 줬고요. 그리고 유전자 가위 치료제 테마 한 번 또 올랐었잖아요. 툴젠이나 제넥신 등등 기억하실 겁니다. 인트론 바이오도 그 테마에 묶였었기 때문에 지금 폐렴, 보톡스 그리고 유전자 가위 치료제 테마까지 여러 테마에 발을 겹치고 있는 게 바로 인트론 바이오고 앞으로 더 큰 시세를 줄 수 있을지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주도 계속해서 폐렴 관련해서 시세가 나와주고 있죠. 수젠텍
어제 상한가 도달한 이후에 오늘 추가 상승 나오고 있고요. 시젠과 진매트릭스 그리고 뭐 녹십자, MS 같은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코스닥이 지수가 떨어지니까 수급이 이쪽으로 쏠리면서 더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나머지 종목들은 제가 여러 번 언급을 해드려서 이제 말씀 안 하는데요. 관련 종목들도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제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폐렴 관련주들이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종목에서도 리포트가 흘러나오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기업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녹십자 볼게요. 내년 미국 FDA 통과 기대감이 높아지는 쪽입니다. 녹십자의 혈액 제제 알리글로에 대해서 이번 연도 7월 달에 그 품목 허가 승인 신청을 냈는데 그게 내년도 1월 13일에 그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증권가들은 이쪽에 조금 많은 점수를 좀 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혈액 제제 이 시장이 미국에서 엄청나고 특히 국내보다 미국이 약가가 5배나 더 비싸기 때문에 이게 레버리지 효과가 상당히 많이 작용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대 매출액은 이 정도가 되고 내년 1월에 허가를 받더라도 이제 매출에 대한 이게 실적이 딱 찍히는 것은 25년부터 매출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녹십자가 최근에 CMO 그 위탁 생산 사업도 잘 해내겠다고 했잖아요. 유바이오로직스와 함께 콜레라 백신 CMO도 체결을 하면서 이쪽 사업도 잘 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두 증권가가 목표 주가를 14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 관련 종목들 함께 챙겨보시기 바랄게요. 또 다른 좋은 평가를 받은 기업은 종근당입니다. 11월 달에 이런 이야기 또 소개해드렸었죠. 노바티스에 대해서 그 CKD510에 대해 신약 그 물질을 기술 이전 계약에 체결을 했다. 그 규모는 상당히 크고요. 자, 그런데 이 CKD510에 관련해서 이제 종근당이 다시 한번 주가를 리레이팅 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종근당은 뭐 아무리 연구 개발을 열심히 했어도 뭐 이제 그 자금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연구 개발에 대한 자금도 많이 들고 성과가 나지 않는데 연구에만 쓰이는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종근당의 기업 가치가 많이 떨어졌었는데 이제는 기업 가치를 다시 한번 재평가할 때가 됐다라는 것이 이제 증권가의 분석이고요. 그리고 CMT 치료제도 일상을 완료했는데 내년도에 임상 2상 개시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좀 집중해 보셔야 될 부분이 HK 이노엔과 함께 K캡에 대한 공동 판매 계약 연장 여부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K캡은 위궤양이나 그 위식도 관련한 그런 약인데 이 약에 대해서 공동 판매를 더 계약을 연장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SK증권이 제시한 목표 주가 16만 원보다 더 높은 20만 원까지도 주가 상향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공동 판매 계약 이슈가 뉴스에 흘러나오는지도 함께 지켜보시면서 종근당 보셨고요. 한국파마 쪽도 치매 치료제 레캠비 승인 기대감 때문에 레캠비 승인 기대감 때문에 한국파마도 지금 후반 쪽에서 시세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었으니까요. 이쪽도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테마로 넘어가시죠. 자, 요소수 이야기입니다. 2년 만에 또 다시 요소수 대란 우려가 나오고 있죠. 산업통상자원부 쪽에 현실적으로 대중 의존도를 낮추기 어려웠다라고 합니다. 중국보다 뭐 동남아산을 쓰게끔 기업에 권고를 했는데 가격도 너무 비싼 데다가 품질도 낮다 보니까 중국산을 쓸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고요. 대중 의존도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차량용인데 차량용의 의존도가 2년 전보다 현저히 더 높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의존도에 대해서 이야기는 계속 나올 상황이고 현재 3개월치 정도 요소수를 확보를 해놨는데 내년 1분기까지 그러니까 한 내년 3월 정도까지 이 요소수 대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도 염두에 두시고요. 요소수가 인도 쪽으로 많이 쏠리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자체에서도 공급이 부족해서 그 중국 기업들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중국에서만 이 요소수를 팔 거야라고 공동 성명까지 한 상태라고 합니다. 요소수 관련주들 오늘 체크해 보시면 어제도 다음 장 넘어갈게요. 어제도 요소수 관련주들이 아침에 시세를 줬다가 떨어져서 이제는 이 이슈가 끝났나 싶었는데 오늘 다시 또 아침에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중에 가장 탄력도가 높았던 게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 쪽이었고요. KG 케미칼도 지금 상승분을 반납하긴 했지만 어떤 흐름을 계속 이어갈지는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소수 관련 섹터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소수 관련해서 KG 케미칼이 역시나 상승분을 반납하며 음봉 전환한 모습이고요. 태용 로지스만이 밑꼬리를 달고 상승을 유지하는 모습, CJ 대한통운도 다 빠졌고 TKG 휴캠스도 지금 음봉 전환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이슈 받으면서 주가 흐름 상승으로 이어나갈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